그래서 필리핀 대학을 선택한 한국 청년, 시간성으로 이해하는 청년들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앞에 다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면서 교수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김도혜라입니다. 그 제목이 너무 재미없는 제목이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 소개하기 전에 여기 혹시 전공들이 어떤 전공이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어떤 전공이세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전공이시군요. 옆에 계신 분 저도 한국어 교육 전공이시고,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전공이세요? 영어, 잉글리시. 네네. 다른 분들은 혹시... 베트남어예요. 베트남어 전공이시고, 주로 그래도 아시아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군요. 지역으로. 알겠습니다. 문화인류학은 제 전공인데 이 부산외대에 아마 없어서 조금 낯선 전공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좀 오늘 특강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문화인류학, 영어로는 Cultural Anthropology라고 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인류학은 말 그대로 인간 사회를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주로 지금 약간 여러분 아시기로는 그 고고인류학 아시죠? Archaeology. 고고인류학이랑 같이 인류학의 큰 엄브렐라가 있으면, 엔트로폴로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의 브랜치로 컬처럴 엔트로폴로지, 아키아올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고 인류학은 약간 죽은 사람들, 옛날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라면, 좀 쉽게 이해하자면 컬처럴 엔트로폴로지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다 맞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예를 들면 부산외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밥을 같이 먹고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수업을 듣고 매점에 가서 뭘 사 먹고, 이런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외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거를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들은 지역을 하나씩 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부산외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부산외대가 제 현장이겠죠. 제 필드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부산외대를 연구하진 않았고, 저는 필리핀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연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리안 커뮤니티, 코리안 디아스포라 인 더 필리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적혀있지만, 맨 위에 적혀있지만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한국인 중년 남성, 미들에이지 코리안 맨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었어요. 그걸로 이제 2013년부터 16년에 걸쳐서 이제 필리핀 마닐라나 앙헬레스나 세부 다바오, 바기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 도시들에서 이제 필드워크를 해서,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반드시 필드워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만 보고 부산외대의 문화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산외대에 가서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같이 거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필리핀 이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다니면서 연구를 해서 그걸로 이제 박사 논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저런 논문들을 주로 만들었고요. 논문은 재미없습니다. 사실 논문이라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중년 남성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렵다. 역시 어렵다. 특히 제가 이제 여성으로서 중년 남성 연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다시 들어가기는 어려운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쉽게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청년들을 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코로나 시작부터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한국이랑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에서 있는 이제 한국 청년들, 주로 대학생들을 만나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문화인류학에서 2022년에 하나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코로나 때 필리핀을 못 가다 보니까 연구를 할 수가 없는데, 유학자다 보니까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연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되게 여기 유학생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유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계속 이제 유학생 연구를 좀 크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그냥 이 자기소개를 거창하게 해봤어요. 그냥 앞으로 나올 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맥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요 두 번째 이야기,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 청년 연구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까지 했던 연구들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김동혁 교수님한테 드리고 나서 제목을 드리고 나서 약간 후회한 게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이게 학부생들이 들어서 재미가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최대한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근데 한 가지 약간 셀링 포인트랄까요? 약간 뭐랄까요? 여러분들한테 약간 매력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제가 만난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결국은 똑같은 20대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제가 만난 필리핀 대학을 다니는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실까 싶기도 하고, 또 여기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필리핀 현지에 계실 때 만났던 한국 청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또 어떨까, 조금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만난 필리핀 대학을 선택한 한국 청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고 왜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지금 미래의 꿈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필리핀 연구에서 중요하냐, 사실 주제가 필리핀 특강인데 결국은 한국 사람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류학자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인 혹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인 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한국인이 이해하는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필리핀에 대한 특강을 여러분들이 지금 4회차에 걸쳐서 듣고 있고, 여기는 뭐 베트남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국어 교육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류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도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항상 변하죠, 사람이. 부산 외대의 문화라는 게 어제 10년 전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같을 수가 있나요? 전혀 다르죠.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거든요, 문화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내니까 당연하죠. 인간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굉장히 부산하게 움직이고 부산하게 생각하고 부산하게 관계를 맺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어떻게 필리핀을 이해하는지, 그거 자체가 필리핀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면일 수도 있다, 하나의 에스펙트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통계만 조금 볼게요. 2023년도 외교통상부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현재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의 나라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2023년도 기준이고요.
보시면 필리핀이 한 34,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지금 살고 있어요. 재외동포라고 부르는 34,0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서 이 리스트로 랭크로 보면 순위로 보면 14위 정도에 해당이 돼요. 제일 많은 곳은 역시 미국에 제일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34,000명 정도면 사실 좀 작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크지 않네. 뭐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랑 비하면 뭐 너무 작은 숫자기는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최근에 굉장히 줄어서 이 정도 숫자예요. 보시면 2017년, 2019년도만 해도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필리핀에 살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 이전 통계는 2014년도 정도에는 거의 실제로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인구였어요. 근데 이렇게 확 떨어진 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그렇죠. 이건 100%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2019년하고 2021년도 사이에 요 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코로나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국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한 게 2020년이 시작이었어요. 그때 한참 코로나로 봉쇄령이 그러니까 락다운이 걸렸을 때 제가 처음 만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한국 청년들도 한국에서 맨 처음 만났는데 다들 요 코로나 요 시기에 요 이렇게 훅 떨어지는 요 시기에 필리핀에 나와서 필리핀이 락다운이 걸리니까 다 한국에 들어와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필리핀에서 빠져나온 한국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회복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또 훨씬 더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이제 유형별로 나눈 그러니까 숫자를 보시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바로 이 유학생 숫자인데 숫자 자체가 전체 숫자가 34,000명 정도니까 유학생 숫자도 역시 한 4,000명 정도로 상당히 좀 적다, 많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숫자도 보시면 유학생 숫자를 보시면 이 상당히 줄어든 숫자다. 2015년도 한번 2011년도, 15년도 보시면 그 유학생 숫자가 4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2009년, 2011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의 이슈도 있습니다만 유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든 데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뭔가 필리핀은 영어 잘하지만 한국인이 그렇게 잘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이 영어가 그렇게 많이 느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 필리핀뿐만 아니라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인 유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거 혹시 여러분 왜 이렇게 주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겠죠? 왜 그럴까? 경제력 때문에.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사실상 유학 자체를 간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고 간다는 점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경제력이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큰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만큼 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어학연수를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군요. 좋습니다. 이것도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말한 그래도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또 앞에 학생이 말한 것처럼 나가서 영어를 배웠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실력이 늘지 않더라라는 반응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주나 이런 데 국제학교 되게 많이 생긴 거 알고 있죠. 송도도 그렇고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졌어. 갑자기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원인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코로나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숫자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뭐 그래서 옛날에는 보시면 거의 30% 재외동포 중에 거의 30%가 유학생일 정도로 필리핀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많이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통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건 같은 거고, 필리핀 내 한국인 유학생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학연수생을 이제 먼저 딱 떠올리잖아요. 필리핀 하면 어학연수 가는 걸 먼저 떠올리는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1930년대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알고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1990년대 말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필리핀에서 유학을 한다면 보통 대학원 유학을 많이 갔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필리핀이 특히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그러니까 조선이죠. 당시에는 조선보다 훨씬 잘 살았고, 또 서양의 교육 제도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미국식 교육 제도가. 그래서 약간 동양의 서양 혹은 동양의 미국, 약간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만난 한국분들도 예전에 들어와 계셨던 1970년대부터 들어와 계셨던 한국분들은 당시의 필리핀이 얼마나 발전해 있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한국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을 시절이니까 당시에 한국보다 더 괜찮은 좋은 교육의 기회를 찾아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인종차별도 덜한 곳으로 이제 필리핀을 선택해서 유학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1994년이 되기 전까지는 필리핀 대학에서 치대나 의대나 약대를 다니면 한국에서 시험을 칠 수가 있었어요. 자격 시험을. 그걸 통과하면 한국에서 병원을 그러니까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필리핀 대학에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다녀서 한국으로 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세대는 아니니까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게 이제 199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또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제 물론 지금도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그걸 노리고 언젠가 뭐가 되겠지 싶어서 지금도 그걸 노리고 필리핀 대학 의대를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듣기는 듣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고,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자격 시험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분들은 요즘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199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초기에는, 옛날에는 이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교육 기회를 받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2000년대 넘어서면서는 조기 유학 열풍이 일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영어 공부하려고 아주 어릴 때부터 필리핀으로 들어가는 한국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있는지 사실 알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건 이제 필리핀 현지에 있는 그 필리핀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인데요. 이걸 다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지만, 보시면 2016년의 기준으로 한국인이 한 1,590명 정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도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 안에 있는 유학생 중에 그 다음으로 한국인 학생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필리핀 정부 통계고요. 한국 정부 통계랑은 사실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요거 이제 한국 정부 통계 2024년도인데 숫자가 굉장히 작죠. 13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통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저도 굉장히 연구를 할 때마다 조금 많이 고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한국인 대학생들을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작부터 만났어요. 2020년부터. 가장 최근에 만난 건 2년 전에 갔으니까 2023년 겨울에는 마닐라로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한국에 있는 한국 대학생들을 만났고, 2023년도에는 마닐라에 들어와 있는 한국인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통계 자료에서 보셨지만 2000년대 중반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필리핀에 한국 유학생들이 많았던 숫자 기억하시죠? 엄청난 숫자가 있었던.
그 시기에 필리핀에 들어가서 여기 있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에 필리핀에 입국해서 10대 시절을 필리핀으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20살, 20대지만 최소 8년에서 최대 13년까지 필리핀에서 굉장히 오래 거주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필리핀에서 봤던 그런 아주 오래 거주한 한국인 유학생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초등학교 때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초등학교 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필리핀 국경을 넘어서 조기 유학을 하고 필리핀 대학을 선택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으로 다 들어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 제가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 한국을 들어오면서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다시 재배치되는 경험을 하는 큰 변화를 경험한 그런 청년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유학 목적국으로 보통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민연구 전반에서 여러분들도 아시아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필리핀은 주로 어떤 이미지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주로 노동자로 나가는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 들어왔던 작년에 서울시로 들어왔던 가사관리사, 필리핀 가사관리사처럼 주로 이주민을 내보내는 샌딩 하는 나라로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주로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는데 의외로 필리핀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도 아까 인도도 보셨습니다만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연구가 너무 안 돼 있죠. 왜냐 다 나간다고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 있는 게 있어요.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 연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무 또 이주 연구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재밌게 설명을 해보자면 필리핀이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가 보내는 국가잖아요. 주로 이해하기에. 그러면 들어와 있는 인도 학생이나 한국 학생들이 왜 들어와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해하냐면 필리핀에서 공부해서 나가려고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하스피텔러티 산업, 관리사라던가 간호사 특히 널스, 간호사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필리핀어 널스들이. 그래서 간호나 이런 의료 혹은 이런 약간 서비스 업종을 대학에서 공부해서 호텔 경영 이런 거 공부해서 글로벌로 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유학생들이 들어왔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국 청년들은 이 설명이 완전히 맞아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잠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국 맥락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어학연수생들은 주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잠깐 왔다가 나갈 사람으로 이해를 하죠.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필리핀에 대학까지 간다. 한국인이. 여러분 쉽게 그렇게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필리핀은 그냥 어학연수 가는 곳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대학을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기 유학을 하고 필리핀에 남는 사람들, 필리핀 대학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뭔가 돈이 없었겠구나. 돈이 부족했겠구나. 혹은 서양에 못 갔구나. 미국 대학을 못 갔구나. 혹은 한국 대학을 못 갔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라던가 공부를 못해서라거나 혹은 서양에 못 가서 그러니까 돈도 부족하고 공부도 못해서 미국 대학을 못 가서 필리핀에 남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감정에 이 사람들의 마음, 한국 청년들의 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한국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필리핀 대학에 남았던 이유는 필리핀이 이미 나한테는 집이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10년 이상 살았잖아요.
집이고 더 중요한 건 편안함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중에 일부가 이미 필리핀에 있기도 하고 가족 없이 혼자 조기 유학을 갔었더라도 유사 가족이 이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 학생이 그대로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3 때,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이제 고3이 아니기는 하죠. 그 이때는 D10이었을 때니까 이제 마지막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마지막 학년도에 대학을 선택할 때 마닐라로 가라고. 이 학생은 어디 있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제 지금 기억에서는 굉장히 작은 도시에 있었는데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되게 작은 도시에 있었어요. 굉장히 작은 도시에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고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필리핀에 어학연수 하면서. 그래서 필리핀에 한 6년 정도를 중학교 때 들어와서 거의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한 5, 6년을 혼자 지냈는데 한국 학생들이 조기 유학을 가면 주로 어디서 사나요, 여러분? 혹시 아나요? 기숙사에 있을까요? 어디서 살아요?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 집? 그 한국 영어 선생님 집에서 홈스테이 홈스테이 하죠. 한국인 집에 홈스테이 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 5, 6년을 혼자 지낸 거예요. 홈스테이를 하면 주로 다른 한국인 그 또래들이랑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닐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그래도 대학은 좀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한 대답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사는 게 아닌가 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닐라도 가보고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한테는 그 얘기가 마치 가족을 떠나라는 얘기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혼자 있었는데도 이미 같이 살고 있던 그 또래의 한국 학생들이 이미 나한테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겠다 나는. 그래서 나는 마닐라로 못 가겠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결국은 마닐라를 안 갔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다툼도 있었을 정도로 이미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필리핀이 이미 가족이 없는데도 이미 가족이 있는 집과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필리핀이 너무 안전해서 남아있었다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필리핀이 주로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되게 위험한 나라라고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한 청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말은 이게 고향이다. 필리핀이 고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고향 필리핀은 마카티몰 근처. 마카티 아시죠? 마닐라에 있는 그냥 아무 필리핀이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살았던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마카티몰 근처에 랜드마크, 글로리에타, 그린벨트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근처가 저희 고등학교거든요. 거기 맨날 걸어 나와서 몰에서 먹을 거 사 먹고 그런 게 그리운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 잘 아시는 분들 랜드마크, 글로리에타, 그린벨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되게 비싼 동네 아니에요? 럭셔리어스한 느낌이죠. 되게 비싸고 좋고 깔끔하고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학생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상당히 계급적인 위치성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국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한국 가정이 갖고 있는 특정한 계급적 위치성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필리핀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대학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그 필리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어떤 시간적이고 정서적인 여유를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nobody, 한국에서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필리핀에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나 한국 기업의 일자리에 어차피 지원할 수 있는 영어도 잘하고 필리핀 문화를 이해하는 한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공부를 못해서 필리핀 대학을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것과 함께 한국에 있으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새벽까지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경쟁 문화를 잘 알고 있죠. 학원 다녀야 되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대학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원치 않았는데 20대에 한국을 수십 년 만에,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사회를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계획보다 훨씬 빨리 한국에 입국하고, 특히 남학생들은 이때 제가 만난 남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군대를 갑니다. 코로나 때. 그러면서 한국 군대에서 뼈저리게 한국 사회를 경험해요. 아, 이게 한국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들의 항로에 큰 영향이 끼치는데, 그 중에 남학생 중에 한 명이 했던 이야기예요. 남학생 중에 한 명이 통역장교를 준비했어요. 이 군대를 가려고. 이제 이 학생이 했던 얘기인데, 어떤 분에게 이 학생이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통역장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외국에서 공부 어디서 했냐? 이렇게 물었대요. 상대방이. 저 필리핀에서 공부했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야, 너 필리핀에서 나왔으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코피 2배는 더 터져야 그거 부틀랑말랑 하는 거 알지?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필리핀 대학이 갖고 있는 그 위계를 이제 몸소 확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왼쪽은 이제 유튜브에 있는 하나의 영상인데, 그 중에 댓글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막 20대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인 거죠. 이런 데서 잔인한 현실이지만 필리핀 대학 졸업은 그냥 돈만 날리는 거다. 막 이런 식의, 누가 저런 데서 공부하냐.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이 달려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왔습니다만, 이걸 이제 20대 처음으로 한국을 오랜만에 만나면서 이제 약간 한 번에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청년들이.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경로를, 제 해석을 새롭게 이제 찾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내가 배운 걸로 뭔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한국의 치열한 경쟁 문화를 몸소 깨닫고 필리핀에 대한 편견을 이제 몸소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필리핀 대학을 괜히 선택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안함의 감정에 이끌려서 필리핀을 많이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편안함을 추구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나 회한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떠나자라고 하면서 UP를 2학년까지 다닌 남학생이 있었는데, UP라고 하는 국립대학입니다.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데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운이 좋았게 이 학생은 들어갔어요. 음대를 들어갔는데, 뮤지컬러지를 들어갔는데 2학년까지 다니고 코로나 때 군대를, 남학생이니까 다른 학생들처럼 군대를 들어왔다가 아까 그 학생처럼 한국 사회의 이 문화를 확 이렇게 몸소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UP를 자퇴하는 학생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험을 한 거예요.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한국을 아예 나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한국으로 아예 나와버리거나 제3국, 특히 싱가포르로 편입을 하는 학생들을 제가 한 무리의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그럼 필리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향이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릴 때 살던 곳 이런 느낌. 하지만 거기서는 굳이 제가 뭘 찾을 만한 꿈이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회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산에 갈 일은 할머니를 뵙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약간 전북 군산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부모님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면 모를까 내가 거기를 갈 이유는 없어요. 그 필리핀이라는 이 공간은 고향의 시공간을 그러니까 노스텔지아를 갖게 되면서 편안한 장소이면서 과거에 내가 살던 시간성이지만 미래는 없는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경쟁 문화와 필리핀에 대한 편견을 똑같이 느끼지만 오히려 이게 역시 한국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요. 정반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안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필리핀 명문대, 예를 들어 아테네오라던가 UP라던가 필리핀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있다면 한국 기업에서는 무조건 미국의 안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을 뽑을 거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앞에 학생들이랑 똑같은데 그 다음에 선택을 뭐라고 하냐면 이럴 바에는 한국에서 안 사는 게 맞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는 게 과연 장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필리핀에서 그냥 외국인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시장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사는 게 내 장점을 더 살리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필리핀에 아예 정착하는 결론을 내리는 학생들이, 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했던 얘기가 아주 재밌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었죠. 그럼 필리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졸업하고 어떤 미래 계획이냐 라고 물었을 때 했던 대답입니다. 한국에서 몇 달 전 유행하던 아이템이 필리핀에서 유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행 아이템을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시를 들었어요. 마닐라에 여러분 백다방이 있어요. 백다방을 마닐라에 들고 들어오신 한국 분이 나랑 같이 이제 조기축구하는 형인데, 그분이 백다방이 한국에서 가격과 양으로 승부하는 거라면 필리핀에서는 고급화 전략으로 성공한 거예요. 한국은 트렌드가 너무 빨라서 일일이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고 필리핀에서 K 열풍 같은 게 있어서 한국에서 유행한 선례를 보고 필리핀에 몇 달 뒤에 가지고 들어오면 그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탕후루가 들어왔어요. 저녁에 배달을 켜보면 탕후루는 다 솔드아웃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필리핀에서 오히려 사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필리핀은 똑같이 과거에 위치해 있는데, 아까 이 학생들처럼 떠나기로 결정한 학생들처럼 똑같이 과거에 위치해 있는데, 정반대로 과거에 있는데도 미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희망적인 시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청년들은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 사회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한국 대학의 미개와 인종주의의 상상력 안에서 필리핀 대학의 학교의 미래를 한국에서 드디어 가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다른 방향의 전략임에도 필리핀을 과거의 시간성에 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과거는 노스텔지어,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미래의 가능성도 함께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다른 방향의 과거로 재구성을 하고 있다.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청년들이 한국과 필리핀, 다시 한국, 또 심지어는 싱가포르 이런 여러 나라의 국경들을 막 넘나들면서 필리핀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시간성으로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필리핀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위계적인 상상력과 굉장히 경쟁적인 한국 사회가 이 청년들의 재선택, 미래에 대한 기회, 필리핀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조직해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코로나를 만나고 한국을 만나면서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 이런 이주 문제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흥미로울 수 있는데, 아니라면 전혀 안 흥미로울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주라고 얘기하면 주로 공간을 이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국경을 넘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이주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성, 템포럴러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시간의
잘 맞췄군요. 왜냐하면 지문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뭐 이 주제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아무거나. 네네,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원래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는 거는 필리핀의 중년 남성이 어느 정도 청년층과 비슷한 정도로 많이 살고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중년층이 필리핀에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서 가는 것일 테고 청년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일 텐데 이 두 계층, 이 두 연령층이 필리핀을 바라보는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 중에 한국인이 필리핀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선입견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한국에 좀 좋은 방향이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연구 이야기인데요. 일단 중년 남성들은 일자리가 있어서 가는 경우들도 물론 있긴 한데 제가 만난 바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많지는 않았고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대다수는 물론 이제 제가 갔던 시기가 2013년도, 2015년도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기 은퇴나 명예퇴직을 하시고 필리핀에서 조금 뭔가 사업을 해볼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대다수 일자리가 있었다기보다는요. 일자리가 있으려면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LG전자에 뭐 필리핀 지부로 간대. 그게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제가 만난 분들은 많이 없었고 주로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대한 이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청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한 8살 때 간 친구들도 있고 되게 어렸을 때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필리핀에서 물론 국제학교를 나온 경우들도 있지만 필리핀의 사립학교를 나온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외국인 친구도 그러니까 서양 친구도 있지만 필리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갈로그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런 한국인들이 필리핀에 대해 가지는 그런 선입견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인프라적으로 좀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마음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낫다. 이쪽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훨씬 건강하다라고 해석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년 남성분들이 필리핀에 대한 이해보다는 훨씬 약간 뭐랄까요, 그 현지인의 많이 이렇게 동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현지인의 입장을 훨씬 이해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을 거기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입견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유튜브 댓글 중에 제가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은 댓글, 네거티브한 쪽들을 제가 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곳곳에 그런 네거티브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근데 이건 필리핀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또 캄보디아 관련해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죠. 이것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한인 사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을 약간 일반화하는 범죄를 일반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일반화하는
시각은 굉장히 좀 지양해야 자제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 현지에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를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네. 아니 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그 필리핀에 계실 때 만났던 한국 어학연수생들 좀 있으세요? 봤던? 어느 도시에 계셨나요? Which city were you? 저는 프라이 근처에 있는 아멜리스 근처. 프라 근처에 계셔. 거기도 한국인들이 많이 많이 있죠.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한국 학생들도 좀 보셨나요? 한국 학생보다 남들 그렇죠. 거기는 좀 그렇죠. 예. 그렇죠.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못 보셨어요? 필리핀 현지에서 보신 분들은? 저는 다방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대학교. 그쵸. 거기도 아테네오 대학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바기오도 지금 바기오도 많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마닐라에 있는 학생, 저는 주로 마닐라에 있는 학생을 인터뷰했단 말이죠. 수도에. 근데 이게 지방에 아까 다바오나 바기오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마닐라에 있는 학생들은 호텔 매니지먼트나 이런 하스피탈리티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바기오에 있는 학생들은 호텔 매니지먼트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좀 미래 전략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호텔 매니지먼트 같은 거를 하는 배운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제가 만났던 부모님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인도 학생들이나 이렇게 유학생들이 필리핀에 와서 외국인들이 필리핀 대학에서 배워서 공부하는 게 주로 다시 외국 서양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기오나 이런 데서 호텔 매니지먼트를 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스위스나 이런 데로 졸업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난 마닐라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만난 학생들 대부분이 UP나 아테네오나 라살이나 아니면 USD 산토토마스 출신 학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소위 명문대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조금 서사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땠는지 너무 말하고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주제니까 되게 후회를 했습니다만 이미 질러서 어쩔 수 없었고요. 나름 재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건 질문은 아니고 예. 제가 이제 필리핀에 유학을 간 게 94년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초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필리핀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주로 약학이나 시대나 의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하고 졸업장이 있으면 한국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95년인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그걸 공부하러 왔느냐, 난 정치학을 공부하러 왜 정치학을 공부하러 여기 오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법이 바뀌면서 아마 많이 줄어든 측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공부한 게 그렇게 막 내세울 만한 게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가 아주 이게 이제 선진국 이론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선진국은 좀 선망하고 우리보다 좀 못 산다고 하면은 좀 무시하는 이제 그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필리핀 유학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유학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 조카들 두 명이서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내 조카가 하나는 라사를 나왔고 심리학과를 나왔고 한 애는 UP에 관광 투어리즘을 나왔어요. 둘이 다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네.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원을 다 갔어요. 하나는 중앙대 대학원을 가서 국제대학원을 가서 중국도 갔다 오고 해서 졸업을 했고 하나는 고려대학교에서 영어 교육학과를 졸업을 해서 둘 다 잘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영어 강사를 하는데 서울에서 아무튼 좋은 대우를 받고서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학생이 필리핀에 가서 유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서 그냥 들어와서 그 졸업장을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좀 한국 사회에서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거기서 실력을 쌓고 또 한국에서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원이라죠. 이원일 셰프. 셰프. 네. 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거기 대학 다녔어요. UP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거기 졸업하고 아마 미국 가서 또 공부를 했다는 그랬는데 아무튼 그 배경이 있어요. 필리핀 유학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많은 우리가 그 필리핀에서 유학했다는 게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많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실력을 쌓아서 그걸 증명을 하면은 충분히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몰랐던 이원일 사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있을 때 같이 있어서. 오, 새로운 걸 하나 더 배웠네. 그리고 또 제시카리 알아요? 제시카리? 네. 몰라요? 유튜버? 되게 유명한. 유튜버 제시카리 한번 인플루언서인데. 인플루언서. 되게 유명한.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데 지금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172만 명입니다. 172만 명. 네. 부모님이 다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실비아 팀은 우리 지난번 우리 특강할 때 여기 와서 하기도 했는데 한국 사람인데 주로 이제 유튜버 활동은 필리핀에서 해요. 필리핀 관련된 컨텐츠를 해요. 한 50만 명 지금 넘는 거예요. 전에 우리 필리핀 특강 시리즈 할 때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필리핀에서 한국 거기에서 자라나서 교육받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연예계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여러분 그럼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기도의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